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 대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조사 분석사 강의를 담당한 한은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사회조사 분석사가 뭘까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조사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정의로는 다양한 사회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이다. 새로운 직종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그래도 오래된, 늘 있어 왔던 그런 직종인데 사회조사 분석사다라는 명칭으로 좀 부르기 시작을 했죠.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정당, 지자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조사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어떤 마케팅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에 공공기관의 많은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조사라든지 또는 국민뿐만 아니라 사업체라든지 이렇게 사업체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시장조사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사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직종. 그래서 많은 경우에 조사회사다, 조사 전문회사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저도 물론 조사회사에 재직 중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조사 분석사는 계획부터 어떤 조사를 실제로 우리가 실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또 분석하기까지 전 과정을 다 담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조사 방법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지식, 너무 중요하죠. 통계 지식, 통계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우리 SPSS 기본 다루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변 관련 분야 지식,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다 알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조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론과 그리고 통계 분석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이죠.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 핵심 사항이고 실제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을 볼 때도 그 두 가지로 크게 양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기업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해서 관련 분야를 폭넓게 알면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조사 과업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은 어떻게 보는가? 기본 상황들을 볼까요? 통계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통계와 관련된 거니까 특히 그렇겠죠. 그리고 시행기관은 산인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연간 3회나 시험을 보죠. 그리고 필기와 실기로 구별되어 있어서 이제 필기가 돼야 실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1회, 2회, 3회 필기가 먼저 2, 3월에 실기가 4, 5월에 1회 실시되고 두 번째 시험은 5월, 필기가 5월쯤에 그리고 실기가 7, 8월에 그리고 연간 세 번째 시험은 필기가 7월, 그다음에 실기는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연간 3번이나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비교적 자주 보죠. 그만큼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현업을 하다 보니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 점수를 받기 위해서 따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의 어떤 시험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구별된다고 했죠.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파트인데 더 크게 보면은 2가지 파트인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 유사하고 1번도 조사 방법, 2번도 조사 관리니까 어쨌든 조사 방법론에 관한 것이 1번, 2번 파트입니다. 각각 30문제, 30문제씩 출제가 되죠.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통계 분석과 활용 40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실기를 볼 수 있는데 실기는 사회조사 분석사의 실무와 관련된 건데 실제로 실습을 해서 정말 통계 패키지 돌려서 하는 것도 있고 필답형도 있죠. 그래서 설문 작성부터 해서 단순 통계 처리 및 분석, 단순이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 이런 것까지 이제 실기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기는 지금 30문제, 30문제, 40문제, 그러니까 총 100문제를 150분 동안 이제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 사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작업형, 뭐 이제 실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주로 통계 처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필답형 2시간 이렇게 각각 2시간, 2시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합격 기준도 볼까요?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을 해야 되는데 꽈락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당 40점 미만은 안 된다. 3개 지금 조사 방법과 설계,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통계 분석과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과목에 꽈락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실기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둘 다 6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40점은 최소 받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출제 기준부터 볼까요? 사실 출제 기준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 전년도부터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은 이 기준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필기 첫 번째 조사 방법과 설계다라고 하면 먼저 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단계, 그러니까 밑작업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통계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조사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뭘 조사할 것인가 조사 내용을 결정하면 조사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뭐 실제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조사를 할 것인가, 뭐 온라인으로 조사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방법, 각각의 조사 방법과 그것들의 특징이나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내 상황에 제일 부합하는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사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표본을 설계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분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표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조사 방법과 설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인 모집단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문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표본 추출을 했으면 이 표본 추출은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의 오차와 또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표본 오차까지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그 필기 문제에서 1번 파트와 2번 파트에서는 푸는 문제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푸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여기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 실제로 내가 바라는 오차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맞게 표본의 크기를 실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표본까지 설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설문지를 만들어야죠. 물론 모든 조사가 설문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조사가 바로 설문지법으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는 또 설문 설계, 우리가 설문을 개발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설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가, 혹은 기술하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인가, 뭐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되고요. 또 횡단적, 종단적 조사. 횡단적 조사는 한 번 조사하고 말 것인가, 종단적 조사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통해서 계속 조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양적인 조사인가, 질적인 조사인가. 양적인 조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질적인 조사는 소수를 깊이, 바로 4번과 5번에 나오는 FGI 심층 인터뷰, 이것이 대표적인 질적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조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로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조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 그래서 설문 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개별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FGI와 심층 인터뷰가 사실은 기존에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개정된 어떤 출제 기준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좀 FGI와 심층 인터뷰가 요즘은 또 많은 조사 방법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조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출제 기준, 두 번째 내용 30문제는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에 관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 30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인 세 가지, 여기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법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번, 3번, 4번 세 가지. 질문지법, 바로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찰법. 관찰법은 설문지법과는 달리 응답자가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최근에 조사 방법으로 또 많이 떠오르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리고 면접법은 대면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온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접법에 들어가기도 하죠. 이런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했으면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실제로 자료가 수집되는 전 과정, 바로 우리가 실제 조사하는 실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사는 이제 조사보다 좀 작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조사한다라고 하면 기획하고 또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전 과정을 보통 조사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했을 때 조사도 좀 더 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사라고 하면은 필드워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 그것을 실사라고 합니다. 자료를 실제로 수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조사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조사하거나 또는 뭐 전화로 조사하거나 뭐 이런 모든 과정, 실제 자료가 수집되는 고기만 볼 때는 우리가 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사보다는 좀 작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조사 방법별로 조사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뭐 사실 예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이 조사원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뤄졌는데 이제 개정된 그러한 출제 기준에서는 실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실사가 전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사에서 자료를 잘 수집해야 분석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 진행이라든지 실사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떻게 조사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실제 자료가 수집되는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출제들이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바로 실사 자료라고 하는데, 이 실사 자료는 1차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사 자료와 2차 자료, 그것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요즘 2차 자료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들은 전부 다 2차 자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생성된 자료들. 하지만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설문지 갖고 자료 수집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2차 자료도 충분히 같이 분석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측정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측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설문지를 가지고 실제 사람들한테 가서 설문을 받아오는 것, 그 과정을 측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료를 측정하는 거예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뭐 이렇게 응답하는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서 우리가 실제로 그 개념들을 어떻게 변수로 볼 것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타당성 있게 또 얼마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측정을 할 때 척도
척도들이 필요한데, 측정을 위한 척도들이 필요한데, 뭐 척도라는 것은 4가지 크게 종류로 나누는데요. 그 척도 하나하나가 우리 이제 학습할 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척도로 내가 이 자료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 오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타당성과 신뢰성. 타당하게 제대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는가, 또 일관성 있게, 신뢰성은 일관성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자료를 측정해서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통계 패키지에 이제 돌려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호화하는 것,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고 또 검토하는 것,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계 분석과 활용인데요. 사실 통계 분석과 활용은 뒤에 실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통계 패키지를 실제로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이제 문제에다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이론을 잘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워하시고 특히 비전공자들은 용어 하나하나가 헷갈려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과 활용 쪽은 앞부분부터 아주 차근차근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들에 대해서, 어쨌든 통계는 결과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표본 설계를 해서 표본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표본들이 이루는 표본 분포는 무엇인지의 개념, 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인데요. 기술 통계에서 기술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통계 처리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것이 기술 통계입니다. 물론 그 기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모집단에 대한 것을 추정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시장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 것을 가설 검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 바로 기술 통계량들, 우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대칭도는 잘 몰라도. 그래서 이 집단의 평균이 뭐야, 뭐 비율이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해놔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해 놓는다면 중요한 집단끼리 평균 차이도 분석할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이 둘은 뭐 평균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비율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전부 다 작업형, 실기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집단도 2개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2개 이상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차 분석, 뭐 가장 기본이죠. 교차 분석은 2개의 변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별과 연령별로 뭐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교차 분석이죠. 실제로 실기에서도 교차 분석이 작업형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통계가 기본이 되어 모든 추가 분석들도, 통계 분석들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과 활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회귀 분석인데요.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도 해야 됩니다. 상관 분석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선형관계, 그것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상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 패키지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실기에도 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회귀식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단순회귀 분석, 여러 개일 때는 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중회귀 분석은 실기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작업형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필기에서 구성되는 출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실기는 필답형이 2시간이고 작업형이 2시간인데, 사실 필답형 2시간의 내용을 보면 보통 필기 시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표본 설계, 설문 설계, 실사 관리, 이 부분은 전부 다 필기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 처리, 기술 통계 분석, 회계 분석인데요. 사실 작업형의 어떤 통계 패키지 돌리는 것은 이 4번, 5번, 6번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료를 먼저 데이터를 우리가 로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날것의 데이터를 그냥 던져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부호화도 해야 되고 뭐 자료를 직접 입력하진 않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소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료 처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통계 분석을 합니다. 보통 기술 통계량도 산출해야 되고요. 빈도 분석도 해야 되고요. 교차 분석도 해야 되고요. 평균 차이도 분석해야 되고요. 추정을 하거나 가설 검정은 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죠. 가설을 세워서 분석해서 그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기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거니까. 뭐 회계 분석은 상관 분석도 해야 되죠. 회계 분석도 해야 되죠. 뭐 신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회계 분석에 대한 문제는 주로 다중회계 분석으로 반드시 나오는, 상관 분석도 별도로 나오는 실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FGI나 2차 자료 분석하기도 있지만 실습형 출제 경향에서 교차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것, 기술 통계 분석, 평균 차이, 이론 분석, 다중회계 분석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죠. 출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재를 준비했으니 그것을 완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교재는 24년부터 26년 적용된 지금 제가 쭉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출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영역의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말 다양한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가 또 기출문제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습해야 되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통계 분석 부분은 앞부분부터 순차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뒤부터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정말 평균이 무엇이냐 뭐부터 순차적으로 분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왔던 것들이 계속 그 이론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기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의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기출문제 유형별을 각 영역의 주요 기출문제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지태기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왜 정답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추가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옳은 것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왜 틀리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끔 사지선다에서 보면은 얘도 답인 것 같고 얘도 답인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습형 문제는 사실 대표적인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좀 SPS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는 익숙해져야 되고, 각 이제 연도별 기출 문제에서 이런 유형들이 나왔구나. 반드시 나오는 회계 분석, 뭐 분산 분석, 그런 유형들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같이 살펴본 것은, 필기, 그리고 실기의 출제 유형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어쨌든 나는 취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이 모든 과정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다 골고루 문제가 나오고, 특별히 좀 많이 나오는 데가 필기는 좀 정해져 있고 또 실기는 유형들이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시고 또 같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